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에 불과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말은 블록체인을 통해 한 거래 행위가 국가와 같은 관리 주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블록체인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그들 스스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강제 집행의 절차가 블록체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암호화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소송에서는 다 이겨놓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돈을 결국 회수하지 못해서 소송을 한 실익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바꿔놓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즉 채무자들은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우리나라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은행 업무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의 경우에 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지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전송할 때 언뜻 보기에는 돈이 곧바로 전송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10만 원을 A라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거래은행에게 10만 원을 A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지급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급 의뢰를 받은 제 거래은행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A 거래은행에게 10만 원을 A에게 지급해 주라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제가 10만 원을 A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서 제 은행에 있던 제 돈이 A에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A의 거래은행은 일단 A은행이 갖고 있는 예치금 중에서 10만 원을 A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언제 실제로 돈이 이동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결제원은 매 결산 시기마다 제 거래은행과 A 거래은행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계산해서 청산을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그 청산된 금액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면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내에 있는 제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A가 거래하는 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그 청산된 금액을 이동시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와 A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금전 이체는 없고 나중에 분기별로 청산 절차가 끝난 후에 한국은행 안에 있는 J은행과 A은행의 각 당좌 계좌 사이에서만 정상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자산의 발행과 이동이 전적으로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개인 간 1대1로 금융 거래를 하자는 것이 탈중앙화이고 이것을 디파이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결국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탈중앙화가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범죄 행위에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서 이를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세금 탈루나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을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